네, 안녕하세요. 수고하겠습니다. 새로운 시즌이 시작됐는데 오늘 연기 개강일이고 제가 이제 자료는 세 개를 드렸어요. 하나는 생기초 무료특강 그 기초 체계 이 자료하고 또 하나는 오늘 수업 자료 주말반 1회 자료. 이게 원래 이제 사례집을 해야 되는데 그 수업 자료 주말반 1회 있듯이 맨 위에 카페에 미리 공지 드린 것처럼 좋은 사례집을 만들려다 보니까 개정판 출간일이 좀 늦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일단 다음 주 목요일로 잡고 있는데 그래서 널리 양해 부탁드리고 출간일까지는 이 자료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계획서 이 앞에 화면에 띄워놨는데 계획서는 여러분 뭐 다 보셨겠지만 핵심은 계획서 이제 2페이지 이 화면에 연기부터 이제 최신 사례 중심으로 하고 그다음에 이제 2번에 2페이지에 예습보다는 좀 복습에 좀 중점을 두셔야 돼요. 예습하기도 좀 어렵고 그다음에 3번에 2차 시험의 최종 목표는 답안 작성이기 때문에 다음에 2회차부터 이제 25점 복습 시험 보니까 오늘 배운 걸로 복습 시험 보니까 꼭 안 보고 쓸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쟁송은 분량이 적기 때문에 하나하나 차근차근 쌓아 나가면 나중에 이제 효자 과목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음 시간에 올 때는 25점짜리 문제 뭐 오늘 한두 개밖에 안 하니까 그거 꼭 쓸 수 있도록 안 보고 쓸 수 있게, 안 보고 시간에 쓸 수 있게. 처음엔 되게 어려워요. 처음엔 되게 어려우니까 와서 쓰실 때 조금 봐도 돼요. 꼭 답안지 저한테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5번에 생초보 무료특강은 반드시 듣고 오셔야 이제 수업 진행이 원활하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에 3페이지에 보면 진도는 이제 이런 식으로 나가도록 할게요. 소송 요건 알고 계신 것처럼 대원소 전기 이런 식이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대상 적격 모든 걸 하는 건 아니고 핵심적인 사항. 그다음에 다음 시간에는 뭐 원고 적격 여기 당구장 표시돼 별표돼 있는 거는 다음에 일기하겠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협의 수익 이렇게 할 거니까 이런 순서로 나가니까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바로 진도 나가죠. 일단 생기초 특강에서 했던 거 여기 기초 그 체계 자료에 13페이지 있는 거 여기 13페이지 있는 2번 요 2번 암기하라고 했었죠. 이거 암기하라고 암기했어요? 한번 써볼까요? 자, 일단 군대 갑이 세금 1,000만 원을 부과받았다. 강남구 세무서장, 관악구 세무장한테 2월 1일 날 갑 양도세 1,000만 원을 부과받았다. 그러면 A가 상급행정청에 이 세금을 없애달라라는 구제수단은 혹시 뭐죠? A2에 불복하는 구제수단은? 그렇죠. 행정심판. 여기서 구제가 안 되면 여기 법원에 구제달라는 구제수단은 뭐죠? 행정소송. 그다음에 행정소송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 갑의 불이익을 구제해 주는 것이고 얘가 이제 과세 처분이 위법하다면 갑의 불이익. 첫째, 일방적인 납부 의무의 부과는 무슨 소송으로 구제하는 것이냐면 항고소송 중에 취소 소송으로 구제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갑이 이런 소송 가가지고 돈 드니까 뭐 2,000만 원 금전적 피해가 났다. 혹시 얘는 무슨 소송으로 구제하죠? 네, 국가배상소송. 복습 잘하셨네요. 추송 가면 처음에 무슨 심리하죠? 소송 요건 심리. 소송은 소송의 주체, 당사자 누가 누굴 말하죠? 원고와 피고. 그래서 원고 갑과 피고 강남구 세무서장의 다툼을 누가 해결해 주는 거죠? 법원이 재판으로 해결해 주는 거예요. 판결로. 그래서 원고와 피고를 합쳐서 당사자의 다툼을 누가 법원이 해결해 준다.
그래서 당사자와 법원이 소송의 주체, 소송의 주체. 처음에 이제 1차 시험에 해당하는 요건 심리. 자, 소송 요건 두 문자 암기했어요? 읊어보세요. 대원소 전기관. 대상적 격, 원고 피고적 격, 협의의 소익, 전치주의, 기간 제한, 관할. 이렇게. 그래서 원고 갑은 원고의 주장은 소송권을 충족했다고 주장하고 이 주장이 타당하다면 여기까지 요건, 효과, 법원의 대답이죠. 법원은 어떻게 하죠? 법원은 본안 심리를 진행한다. 소송이 적법함으로죠. 논리, 취소 소송이 적법함으로. 그 다음에 피고는 소송권을 불충족했다고 주장하고 이게 타당하다면 소송은 부적법함으로 법원은 이게 남소이기 때문에 어떤 판결을 해야 돼요? 각각 판결을 한다. 여기 이제 첫 번째 적을 내용이에요. 그래서 요 양가로 1번, 양가로 1번, 양가로 가번, 양가로 나번 안 보고 적어보세요. 적으실 때 2차 시험용 답안지 파니까 그 답안지 사가지고 답안지 자꾸 작성해 보세요. 그래야지 이제 자기가 감이 온단 말이에요. 연습장 이런 거 안 쓰시고. 다 적으셨죠? 잘 알고 있으면 빨리 적을 수가 있는 거고 모르면 중간에 멈춘단 말이에요. 중간에 멈추면 시간이 가는 거죠. 그래서 2차 시험 답안지 작성이 잘 안 되는 이유 중에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모르기 때문이에요. 모르니까 자꾸 멈춰서 안 써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왜 모르냐? 반복을 안 했기 때문에. 계속 반복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말로 한번 해보죠. 자, 양가로 가번 시작. 원고의 주장대로 소송요건을 충족하면 그다음에 대답 소송이 적법함으로 법원은 본안 심리를 한다. 법원의 대답이 효과의 효과. 양가로 나번 피고의 주장대로 시작. 피고의 주장대로 소송요건을 불충족하면 소송이 부적법함으로 법원은 각각 판결을 한다. 그런데 노무사 시험은 소송요건을 물어보는 질문이 거의 마지막에 나와요. 그 물어본 질문 형태가 취소, 소송은 적법한가? 이게 노무사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질문이에요. 뭐라고요? 노무사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질문? 취소, 소송은 적법한가? 취소, 소송은 적법한가? 이게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이에요. 그럼 뭘 쓰라는 거야? 질문에 나와 있는 것 중에 문제, 쟁점이 되는 소송 요건을 써라. 대상적 격이면 대상적 격, 제소기간이면 제소기간. 그다음에 양가로 2번에 2차 시험에 해당하는 본안 심리. 본안 심리는 이제 요 과세 처분의 이제 위법성을 판단하는 것이죠. 자, 양가로 가번 원고는 뭐라고 주장하죠? 저 과세 처분이 위법하다 이렇게 주장하고 그래서 위법하다면 원고의 청구가 뭐냐면 과세 처분이 위법하니까 취소해 주세요. 그럼 청구가 이유 있으므로 법원은 인용 판결, 취소성이면 취소 판결 등을 한다. 양가로 나번에 피고의 주장은 뭐예요? 과세 처분이 적법하다. 그러면 청구가 이유 없으므로 법원은 기각 판결을 한다. 그래서 양가로 이번에 본안 심리도 외우셔야 돼. 한번 써보세요. 반복도 반복밖에 없어요. 대가리 좋아야 합격하는 거 아니야. 1차 시험이든 2차 시험이든 정확히 아는 게 중요해요. 글씨는 가급적 크게 쓰셔야 돼. 채점자분들이 노안이 없기 때문에 너무 작게 쓰면 잘 안 보여요. 잘 안 보이는데 자꾸 보다 보면 짜증난단 말이에요. 짜증나면 좋게 줄 것도 이 잘못 쓴 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냥 잘못 쓴 것도 그냥 넘어가는데 이게 짜증이 나버리면 감점해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답안지는 자꾸 볼수록 틀린 게 다 보인단 말이에요. 크게 채점자를 편하게 해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날려 쓰는 게 제일 나쁜 거예요. 뒤에 가면 시간이 없어지면 날려 써가지고 완전 엉망이 돼. 그러면 채점할 때 엄청 기분 나빠요. 자, 이제 요게 이제 가장 기본이고, 그 다음에 소송 요건, 대상 적격을 충족하려면 일단 대상 적격 충족하려면 6페이지에 위에 박스에 취소송의 대상이 되려면 조문 2조 1호에 무엇에 해당해야 돼요? 처분 등에 해당해야 돼요. 처분 등. 처분 등이라고 돼 있어. 등. 근데 통상 이제 처분이라고 하는 거. 처분. 뭐 과세 처분, 허가 처분, 특허 처분. 그럼 처분 등은 크게 세 파트인데 그 중에 이제 하나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이 공권력의 행사 이게 침입적 처분을 말하는 거예요. 써놓으라고 했었죠. 침입적 처분. 또는 그 거부와 여기까지 한 파트예요. 그 거부가 뭐냐면 수익적 처분을 신청했는데 안 해준다라는 의사표시가 나오면 거부 처분이에요. 거부 처분. 그래서 이 거부 처분은 수익적 처분과 관련된 처분이죠. 수익적 처분 허가 신청했는데 허가 나오면 불복해야 하네요. 불복 안 해요. 왜냐하면 나한테 좋은 거니까 수익적이니까. 근데 안 해주면 불복한다. 안 해주는 모습이 의사표시를 하면 거부 처분. 한 달이 지나도록 허가도 없고 거부도 없다. 그러면 2호에 부작위에 해당합니다. 부작위. 그래서 처분의 반대말은 부작위예요. 처분은 뭔가 한다. 자기. 그 중에 이제 공권력의 행사가 침입적 처분이고 처분은 크게 두 가지. 하나는 거부 처분. 이 두 가지로 시험 문제를 내는 거예요. 침입적 처분으로 내거나 거부 처분으로 내거나. 물론 나중에 이제 부작위도 배우게 되죠. 그다음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및 그다음에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을 말한다. 그래서 두 번째 줄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까지가 처분이고 그다음에 행정심판 재결까지 포함해서 등이라고 보신 거예요. 등. 크게는 세 파트, 좀 좁게 보면 세 파트, 크게 보면 처분이라는 것이 이제 하나, 그 다음에 행정심판 재결 둘, 동그라미 1에 해당하는 것이 처분, 행정심판 재결 포함하면 등. 여하튼 중요한 건 시험 문제에 내는 거는 침입적 처분, 또 거부 처분, 이걸로 많이 낸다. 그래서 대상 적격을 충족하려면 다시 취소 소송의 대상 적격을 충족하려면 무엇에 해당해야 돼요? 처분에 해당해야 돼. 처분. 항상 조문이 있단 말이야. 우리가 배우는 이 법은 근거 조문이 있어요. 근거 조문. 그 근거 조문에 이 처분 등 이렇게 있으면 이걸 요건이라고 요건. 처분 등에 해당해야 된단 말이야. 예컨대 요 과세 행위가 취소송의 대상 적격을 충족한다. 대상 적격 근거 조문이 몇 조예요? 지금 봤잖아요. 2조. 종 표시할 때 원래는 행정소송법 제2조 동그라미 1은 1항, 아랍글자 1은 1호 이렇게 정확히 적으려면 제자를 다 붙여야 되는 건데 시험인데 그 적다 보면 시간 다 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적어도 돼. 기호로. 이게 기호예요. 법조문 기호. 2조 1항 이렇게 적으면 된단 말이야. 이것도 뭐 꼭 제대로 써야 된다고 개구라치는 사람들이 아니야. 제가 2차 시험장에 6번 가봤어. 물론 못 붙어서 좀 그렇지만 다 해본 거예요. 다. 그리고 제 제자들한테 23년 동안 가르치고 있는데 다 이렇게 써도 된다고 해서 다 이렇게 썼어요. 심지어는 조문 안 써도 돼. 바빠 죽겠는데. 개구라치고 있어. 이 수험가의 수험생들끼리만 통하는 그냥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이런 얘기를 해요. 축구로 말하면 저는 프리미어에 뛰고 온 사람이야. 물론 유명하지는 못했지만
근데 이제 여기 동네 축구 하면서 축구를 다 하는 듯이 막 떠든단 말이야.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원래 유명하죠? 요새 유튜브 봐요. 전문가가 아는 사람이 전문가처럼 행동한단 말이야. 왜? 재밌게 해주니까. 그건 재미야. 근데 실전에 들어오면 전문가만이 통하는 거예요. 실전에 들어오면. 그냥 재미를 볼 때는 유튜브가 최고지. 그 사람 말들이 재미지지. 근데 그 사람 말들은 다 허점이 보여, 전문가가 보면. 개구라거든. 근데 잘 모르는 사람들은 확 넘어가. 좋아요 막 누르고 있고. 그러다 한번 사고 터지면 이제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지라라고. 요새 문제 아주 많아요, 유튜브. 장점 있는 동시에 단점도 있는 거죠. 넘어가고 하여튼 다시 일로 와서 취소송의 대상적 격을 충족하려면 조문, 근거 조문이 뭐예요? 2조 1항 1호죠. 1호에 무엇에 해당해야 돼? 처분 등인데 그냥 처분에 해당해야 돼. 처분은 다시 크게 얘만 보면 무슨 처분? 침입적 처분과 거부 처분. 뭐라고요? 침입적 처분과 거부 처분. 수익적 처분 허가를 안 해주는 것도 나한테 침입적인 거야. 그러니까 거부 처분이라고 표시는 했지만 거부도 침입적 처분인 거죠. 그럼 여기로 돌아와서 1,000만 원 A가 양도소득세 1,000만 원을 갑에게 부과하면 갑에게 여러분들 갑이라면 수익적이에요, 침입적이에요? 돈 내야 된단 말이야. 2월 말까지 1,000만 원 내야 돼. 돈 내게 되면 수익적이야, 침입적이야? 1,000만 원 내 재산에서 빠져나가잖아. 이건 직관적으로 침입적인 거야. 그래서 얘는 침입적 처분의 대표 선수예요. 대표 선수. 좀 이따 배우겠지만 이게 상대방에게 2월 말까지 내세요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거를 이제 학자들이 하명이라고 그래, 하명. 그래서 이제 얘를 일반화시키면 국민의 권익에 침입적 영향을 미치는 처분이라면 그럼 갑이 얘가 제대로 부과됐다면 적법하니까 불복을 안 해. 적법할 때는. 제대로 부과되지 않는 경우가 나는 비과세 대상인데 세금을 부과했어. 그럼 소득세 법령에 위반한 처분이란 말이야. 즉 위법한 처분이면 나의 권익을 침해하니까 나의 권익을 침해할 때 구제를 가야 된단 말이야. 얘가 위법하다면 구제를 가는 거예요. 그럴 때 얘가 이제 침입적 처분이니까 갑이 얘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취소를 갔을 때 대상격을 충족하려면 2조랑 1호에 무엇에 해당해야 된다? 처분에 해당해. 처분. 요 2조랑 1호에 처분에 이제 요건이 있단 말이에요. 2조 1항 법은 요건과 효과로 돼 있잖아요. 이게 2조 1호의 처분의 요건이 이게 법이잖아요. 법인데 이제 소송법이잖아요. 소송법 2조 1항 1호의 법의 요건은 뭐라고 돼 있어? 행정청에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 집행으로서 공권력의 행사 가운데 사안은 이제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 즉 여기서 행정청은 나중에 배워요. 행정청은 A 관악구 세무서장이고 구체적 사실 갑이 1억에 사서 2억 받고 팔았다. 1억 차익이 났다. 그 양도 차익 소득이 생겼기 때문에 이런 구체적 사실에 대해서 법을 집행한 거죠. 이 법이 행정법인데 소득세법이죠. 소득세법. A에서 소득세 부과 대상이라고 판단을 해서 공권력을 행사한 거죠. 일방적인 행사. 공권력의 행사. 그게 뭐예요? 세금 부과한 거죠. 세금 부과. 일방적으로 세금 부과한 거야. 그래서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므로 해당한다. 즉 요건에 이 법의 이 요건에 해당하는 것을 사실이라고 한다고. 사실. 갑의 사실. 이 사실을 법에 이렇게 포섭시키는 거예요. 포섭. 이걸 포섭이라고 그래요. 포섭. 그래서 이제 갑의 주장이 행정청이고 구체적 사실이고 소득법을 집행했고 일방적인 공권력의 행사이기 때문에 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사실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증거로 법관을 설득하는 거야. 그래서 증거를 설득하면 법관이 네 말이 맞아. 확신이 들면 대상직격을 충족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재판이야. 대상직격을 충족함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나 법원은 뭐 하는 거야? 본안 심리를 진행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반면에 피고인 A는 대상적격을 불충족한다. 다시 말하면 요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해요.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A는 행정청이 아니다. 또 구책 사실에 대한 집행이 아니다. 또 소득세법을 집행한 게 아니다. 이거를 반대 사실이에요. 반대 사실. 그래서 얘는 공권력 작용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A의 주장도 역시 사실이고 증거로 입증해야 돼. 그래서 법관이 충분히 설득이 됐으면 그래 네 말이 맞아. 그러면 소송유권 대상특결 불충족한다면 취소 소송은 부적법합니다. 그래서 우리 법원은 각하 판결을 날려드릴게요. 안녕히 가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랍니다. 그게 이제 재판 과정이에요. 이해가요? 다시 오늘이 대상적격이에요. 대상적격. 소송법은 이렇게 소송 요건도 두고 있고 심리를 어떻게 할지 원칙도 있고 재판 어떻게 할지 이렇게 근거법이 반드시 필요해요. 소송은 왜냐하면 근거법을 두고 있지 않으면 막 왔다 갔다 한단 말이야. 그런 걸 어려운 말로 절차의 명확성이라고 해요. 소송이 권리구제 절차니까 절차의 명확성을 위해서 반드시 법이 필요해. 법. 그걸 절차 법정주의라고 그래. 절차 법정주의. 그러니까 근거법이 반드시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험 볼 때 근거 조문을 적어주는 거예요. 이유가 이 조문에 의해서 여기에 해당한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근거 조문을 적어주는 거지. 뭐 딴 이유 때문에 적어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근거 법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하튼 그렇고 다시 취소소송의 대상적격을 축적하려면 근거법, 행소법 몇 조? 2조랑 1호 이렇게 딱 외우셔야 돼. 2조랑 1호를 완벽하게 외우는 게 아니라 조문 번호 정도는 외우셔야 된다고. 왜? 법전 주잖아. 법전 주면 법전 주고 베끼면 되는 거지 뭘 그걸 외우고 자빠졌어. 시간 없어 죽겠는데. 그 법전을 토시 하나 안 놓치고 외우는 거 바보 빙신이야. 이 법전의 이 요건의 사실을 포섭시키는 거 이게 핵심이란 말이야. 법전의 구성은 대상적격은 이렇게 돼 있다. 그럼 대상적격 크게 무슨 처분? 처분은 크게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아까 동그라미 1번에 해당하는 게 처분이잖아요. 처분. 그게 이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공권력의 행사가 무슨 처분? 침입적 처분. 그다음에 거부 처분. 두 가지란 말이에요. 침입적 처분, 거부 처분. 거부 처분은 어디서 나오는 거냐? 여기죠, 여기. 부동산이 토지 위에 건물, 움직이지 않는 재산이에요. 아닐 부자, 움직일 동자, 재산 산자. 부동산의 반대말은 뭐죠? 동산이지. 그래서 이건 기본적인 지식이야. 민법 배우시잖아요. 부동산, 토지와 건물. 그러면 행정법은 토지를 규율하는 개별 행정법도 있고 건물을 규율하는 개별 행정법도 있어요. 그중에 건물을 규율하는 개별 행정법이 건축물의 안전에 관한 법이 건축법이야. 그래서 건축물이 안전해야 되니까 얘를 건축물을 갑이 지으려면 허가를 받고 지어라 이렇게 제도를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갑이 강남구 1번지에 10층 건물을 짓겠다라고 하면 갑이 건축법상의 허가 요건을 갖춘 다음에 강남구청장에게 허가해 주세요라고 이제 갑이 신청하는 거예요. 신청. 그래서 강남구청장이 그래 너 건축물이 안전하구만 철근 4개씩 다 넣어서 짓겠다고 했구만 콘크리트로 짓겠다고 했구만 이런 건축법상의 안전 요건을 갖추었으면 효과 강남구청장은 원칙적으로 허가해 주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제 갑이 만약에 허가 신청해서 허가를 2월 1일 날 받았다. 근데 적법한 요건을 갖춰서 허가를 받으면 갑이 허가를 받고 나서는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거예요. 건물을 지어서 얘를 팔거나 임대 주면 돈 나와요, 안 나와요? 돈 나와죠. 그래서 이 허가는 갑에게 침입적이에요, 수익적이에요? 수익적 처분인 거지, 수익적 처분. 침입적 처분의 대표 선수가 과세 처분. 수익적 처분의 대표 선수가 건축 허가예요, 건축 허가. 근데 자기는 요건을 갖춰 허가 신청했는데 요 A가 허가를 안 해준다? 라고 의사표시를 하면 그게 뭐예요? 거부 처분이란 말이에요. 거부 처분. 거부 처분. 그럼 원래 허가를 해줘야 되는데 허가를 안 해줬으니까 거부 처분은 적법이에요? 위법이에요?
위법이지. 얘가 적법이면 갑은 불복해봤자 소송에서 지는 거예요. 갑은 이 거부처분이 위법이라고 주장하면서 건축법에 위반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거부처분에 대해서 취소 소송을 가는 거예요. 취소를 가면 대상적격을 충족하려면 법 몇 조? 2조랑 1호 무엇에 해당해야 돼요? 처분. 그럼 얘는 공권력의 행사예요? 거부처분이에요? 거부처분인 거예요. 행정청은 강남구청장이고 구체적 사실은 강남구 1번지 10층 건축물에 대한 허가이고 여기 법은 무슨 법이에요? 건축법이라는 개별 행정법을 집행한 것이고 예컨대 건축법 11조 1항 이런 걸 집행한 것이 공권력의 행사예요? 여기 거부예요? 거부죠. 거부 앞에는 전제가 허가라는 수익적 처분을 신청했는데 이게 생략된 거예요. 거부 앞에는 수익적 처분을 신청했다. 이게 생략된 거라고. 그 거부 처분은 수익적 처분을 안 해주는 거란 말이야.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다시 취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핵심은 침입적 처분과 무슨 처분? 거부 처분. 근데 한 달이 지나도록 허가도 없고 거부도 없고 지금 4월 1일이 됐다. 그러면 부작위라고 해요.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부작위. 여기 침입적 처분, 거부 처분 뭔가 한 거죠? 하여니까 얘는 작위야 작위. 그래서 처분은 작위예요 작위. 다시 처분의 반대말이 뭐죠? 처분은 한 거라니까. 부작위지 부작위. 부작위 반대말이야? 반대말이 뭐예요? 작위.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요 부작위는 여기죠 여기. 부작위가 성립했다고 보면 이 부작위도 허가를 안 해서 위법하다면 구제 갈 때 그때는 취소송이 아니라 무슨 송을 가야 돼? 부작위 위법 확인송을 가는 거예요. 그럼 부작위 위법 확인송의 대상 적격을 충족하려면 2조랑 1호 밑에 2호가 있잖아요. 2호. 그 2호의 요건에 해당해야 된다고. 이제 그런 걸 배우시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런 구조야. 근데 요거는 나중에 하고 그래서 이제 대상 적격과 관련해서 시험 문제 내는 거. 취소송의 대상 적격 관련해서 시험 문제 내는 거는 여기 침입적 처분으로 내거나 무슨 처분으로 내죠? 거부 처분으로 내거나. 그거밖에 없어. 얼마나 쉬운데. 초등학생도 알아들어. 그걸 정리해 놓은 게 어디냐. 3페이지. 요 기초 체계 자료는 늘 왔다 갔다 하니까 그건 양해해 달라고 했었어요. 3페이지. 3페이지 두 번째 박스 양가로 2번. 아래쪽에 양가로 2번. 화면에 띄었죠? 국민에게 침입적인 불이익한 공권력 행정작용이 두 가지 유형이 있다. 두 가지 유형. 그럼 이 두 가지 유형으로 왜 구분해놨냐? 권리구제 수단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래서 동그라미 1번이 수익적이에요? 침입적이에요? 침입적. 행정작용이 가장 큰 개념이에요. 행정법을 집행하는 작용이 행정작용이고 행정작용의 대표 선수가 처분이에요. 처분. 그래서 동그라미 1번이 침입적 처분을 말하는 거예요. 침입적 처분. 침입적 또는 같은 말이 부담적이라고 표현해요. 침입적, 부담적. 이익을 침해한다. 침입적. 그래서 침입적 처분은 다시 두 가지. 과세 처분은 직접 상대방에게 침입적이다. 그래서 오른편에 얘가 갑의 자격증을 취소했다. 그럼 갑에게 침입적이다. 갑에 대해서 면허정지 1년을 날렸다. 업무정지 1년을 날렸다. 그럼 갑에게 침입적이다. 세금 부과했다. 갑에 대해서 일방적인 납부 의무를 부과한다. 이해가시겠어요? 그런 게 예란 말이에요. 그냥 예. 그 다음에 제3자에게 침입적이다. 제3자에게 침입적이면 누가 불복을 하는 거라고 했었어요? 제3자가. 그래서 건축주 갑에게 허가가 나왔는데 갑에게 허가 잘못 나왔단 말이에요. 즉 철근 2개인데 허가를 해줬단 말이야. 철근 2개이면 허가해주면 안 되고 거부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허가가 위법하다. 허가가 잘못 나왔어도 건축주 갑은 불복해요? 불복하지 않아요? 불복하지 않죠. 왜냐하면 땡큐지. 철근 4개 넣으면 건축비가 40억인데 철근 2개 넣으면 20억이잖아요. 그래서 요새 그런
잘못된 건축물 막 무너지고 그러잖아요. 그럼 갑은 땡큐야. 갑은 불복 안 해요. 즉 수익적 처분의 상대방인 건축주 갑은 불복 안 하고 누가 불복해요? 인근 주민 제3자가 불복한다. 제3자. 제3자. 왜? 건물이 올라가면 햇볕이 안 보이거나 아니면 조망이 나빠지니까. 일조권, 조망권을 침해한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인근 주민 제3자에게 침입적이라고 해서 이런 행정행위를 제3자효 행정이라고 해요. 그러면 제3자효 행정의 경우에는 요 허가시 인근 주민 을이 불복을 하게 된다. 을이 3자가. 여하튼 직접 상대방 갑이 불복하든 제3자 을이 불복하든 침입적인 영향을 받는 사람이 불복하는 거예요. 건축 허가가 나오면 허가 갑에게 잘못 나오면 갑에게 상대방 갑에게 수익적이에요, 침입적이에요? 건축주 갑에게는 수익적. 그럼 누가 열받는 거예요? 인근 주민. 왜냐면 건물이 올라가면 인근 주민이 열받는단 말이에요. 그런 소송, 그런 분쟁 많이 보셨잖아요. 인근 주민이 막 싸우고 막 그런 거. 그 다음에 동그라미 이번에 수익적 처분이죠. 수익적 처분. 수익적 처분 건축주 갑의 입장이에요. 건축주 갑의 입장. 그래서 건축주 갑의 입장에서 허가라는 걸 신청했는데 세 번째 칸에 그때 허가 나오면 불복해요. 나오지 않을 때 불복해요. 허가 안 나올 때. 허가 안 나오면 건물을 못 올리니까 돈 못 받는단 말이야. 그 안 나오는 모습이 자기가 거부 처분이라고. 거부 처분. 아무것도 안 한 거는 부작위. 그래서 요 거부 처분. 그래서 거부가 취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허가는 반드시 요건을 갖추면 해 주어야 한다. 이런 행위를 이제 기속행위라고도 해요. 그 다음에 그 밑에 특허. SK텔레콤 특허, LG텔레콤 특허 이런 거는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설정해 준다 이렇게 표현한 건데 얘는 할 수 있다 이런 행위를 재량행위라고 하고 그래서 갑이 통신 사업 하겠다라고 해서 특허를 신청했는데 특허가 나올 때 불복해요? 안 나올 때 불복해요? 안 나올 때. 그 안 나오는 모습이 역시 거부한다.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부작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무리하면 시험 문제 낼 때 침입적 영향을 주는 지문을 낸단 말이야. 응?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에게 침입적인 영향을 주는 지문을 주는데 그 침입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 하나는 침입적 처분. 또 하나는 뭐예요? 거부 처분. 이걸로 낸단 말이야. 거부 처분 앞에는 수익적 처분을 신청했는데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와요. 근데 안 해준다 이런 게 나오는 거지. 거부했다라고 표시하거나 아니면 뭐 신청서를 반려했다 이런 표현이 나온단 말이에요. 됐어요? 문제 내는 건 뻔해. 다시 문제 어떤 문제를 낸다고요? 침입적 처분에 대해서 추송을 지겠다 이렇게 내거나 또는 거부 처분에 대해서 추송을 지겠다 이렇게 내거나 아니면 무엇에 대해서? 부작위에 대해서 추송이 아니겠죠. 부작위 입학소송을 지겠다 이렇게 된단 말이야. 이게 구조야 구조. 여기 이제 기초체계에서 이제 핵심이에요. 일단은 기초체계 계속 활용할 것이고, 자 본격적으로 이제 수업에 들어가죠. 의뢰자료 드린 거 있죠. 그래서 1페이지에 이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기 이제 구사례집이에요. 구사례집. 지금 이거 개정 작업 중에 있는 거고 많이 보강을 했으니까 목표는 이 사례집 하나로도 정리할 수 있게 하자. 단문까지. 이게 목표이고요. 일단 다시 취소송의 로마자 1번의 대상 적격을 충족하려면 무엇에 해당해야 된다고요? 조문 2조 1항 1호의 처분에 해당해야 된다. 자꾸 이렇게 반복해야 돼. 2조 1항 1호의 처분에 해당해야 된다. 뭐라고요?
2조랑 1호의 처분에 해당이 된다. 2조랑 1호는 그냥 나와야 돼. 211이죠, 211. 그래서 대상적격 2조랑 1호의 처분에 해당해야 되는데, 그럼 행정법을 집행하는 작용이 행정작용인데 그 행정작용이 엄청 많단 말이에요. 수많은 행정작용이 있단 말이야. 뭐 계약도 있고 공법상 계약도 있고 뭐 사실행위도 있고 그다음에 자동결정도 있고 뭐 이렇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수많은 행정작용 중에 대상적격에 해당하는지 학자들이 연구를 해가지고 아 이거이면 처분에 해당한다. 다툼이 없이 만들어 놓은 기준이 있어요. 기준. 그걸 뭐라고 하냐면 그 박스의 기본 개념에서 다음에 법률행위적 행정행위라고 해요. 전문 용어예요. 뭐라고?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그래서 다음에 법률행위적 행정의 경우에는 학설 대립이 있긴 하지만 어느 학설에 의하더라도 당연히 처분에 해당하는 거예요. 당연히 처분에 해당한다는 말은 견해 대립이 다툼이 없다는 거야. 다툼이 없다는 말은 쟁점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쟁점이 아니라는 얘기는 그냥 개념만 써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쟁점이 되면 뭐 긍정설, 부정설 이렇게 학설 대립이 있어요. 쟁점이 아닐 때는 그냥 그 내용만 써주는 거예요. 이 법률행위적 이런 표현은 민법에서 따온 거예요. 민법에. 지금 1차 할 때 민법 하고 있어요? 실례지만 1차 붙었어요? 동시에 하고 있죠? 1차 할 때 맨 처음에 민법 총칙에 법률 요건을 배워요. 법률 요건. 법률 요건이 혹시 뭔지 알아요? 법률 요건이 법률 행위하고 그 다음에 법률 행위가 아닌 것이 있어요. 그 법률 행위가 다시 세 가지야. 세 가지. 혹시 알아요?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라고 해. 그런 거 배웠어요? 얼핏? 여하튼 그중에 이제 우리 일상생활에서 제일 접하는 게 계약이에요. 계약. 근데 갑이 맨날 얘 들은 거 101호 아파트를 1억에 사서 을한테 2억 이 아파트를 넘기기로 하고 돈은 2억 받기로 했다. 을한테. 그걸 서로 합의를 했다. 이런 반대 방향, 화살표 반대 방향의 의사표시의 합치를 계약이라고 그래. 계약. 근데 물건을 사고 파는 계약을 매매 계약이라고 한다. 매매 계약 이런 건 일상적으로 쓰죠. 매매 계약. 그럼 계약서가 2월 1일 체결됐다. 그러면 민법의 계약 조문에 의해서 효과가 발생하는 거예요. 효과. 그 효과가 요 갑의 의사와 을의 의사에 따라서 효과가 발생하는 거예요. 예컨대 요 2억은 매매 대금인데 매매 대금은 을은 내가 원래 더 비싸게 받아야 되지만 2억 받고 팔게요. 2억 받고 살게요. 이렇게 2억으로 살게요. 더 싸게 살 수도 있지만 내가 2억 드릴게요. 그래서 내가 2억 드릴게요. 을이 자기가 의무를 부담하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갑은 내가 원래 이거 3억을 받아야 되는데 한 2억 받고 그냥 팔게요. 나는 2억만 받을게요. 라고 나는 그런 권리만 가질게요.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래서 계약서 등이 체결되면 즉 법률 요건이 충족이 되면 효과가 뭐냐? 이런 권리 의무 관계가 발생해요. 권리 의무 관계. 매매 대금에 대해서 갑은 권리자가 되는 것이고 을은 의무자가 되는 것이에요. 이게 이제 민법의 기본 구조예요. 즉 요건, 매매 계약이 체결되면 효과, 민법의 효과 이런 권리 의무 관계를 법률 관계라고 하는데 이런 법률 관계가 발생하거나 변경하거나 이제 소멸되는 거예요. 발변소. 여하튼 그때 이런 권리 의무 관계, 법률 관계가 왜 어떻게 발생하냐면 요 갑이나 을의 의사에 따라서 발생해요. 의사. 그래서 이런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서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행위를 계약은 법률행위적 행정행위다. 그 일종이다. 이렇게 법률행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법률행위. 그래서 이 법률 요건의 대표 선수가 계약이고 계약은 법률행위의 일종이에요. 법률행위의 핵심은 의사표시예요. 그래서 민법 배우실 때 의사표시를 배운단 말이에요. 하여튼 내가 민법 강의까지 하면 안 되니까 그러면
의사에 따라서 행정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거를 학자들이 그런 거는 법률행위적 이렇게 한 거죠. 행정청의 이 A의 의사에 따라서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건 법률행위적 행정이라고 부르자 이렇게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 이제 기본적으로 외우셔야 되는 게 1번에 하명 밑줄, 2번에 허가 밑줄, 3번에 특허 밑줄, 4번에 인가 밑줄, 5번에 첫 번째 취소, 두 번째 철회 밑줄. 이거 외우셔야 돼 다음 시간까지. 하명이란 상대방에게 자기해라, 부자하게 하지 말아라 등의 키워드가 의무예요. 의무. 키워드만 밑줄 치실 줄 알아야 돼. 의무를 발생시키는 행위는 뭐라고 한다고요? 하명. 대표 선수가 세금 부과예요. 소득세법에서는 양도소득세 1,000만 원을 관할 세무서장이 부과한다 이렇게 돼 있지만 학자들이 보기에 얘는 상대방에게 세금 납부할 의무를 부과하는 거다. 그러면 얘는 하명이라면 하명. 그래서 만약에 갑이 이 1,000만 원에 대해서 추송 가면 얘는 침입적 처분에 해당해요? 해당하지 않아요? 해당하는 거야. 견해 대비 없어. 하명 무조건 처분이야. 답안지에 적어줄 거는 사안의 세금 부과액에는 갑에게 납부 의무를 부과하는 하명이므로 처분에 해당하고 대상직을 충족한다. 끝. 그럼 하나 또 응용해 보면 이게 세금인데 과징금이라는 것도 과징금. 뭐 그냥 과징금이라 그냥 알고 있어요. 과징금은 불법하게 얻은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는 거예요. 주로 이제 독점규제법 등에서 나오는 거야. 우리가 이제 텔레비전에서 많이 보는 과징금은 통신사들끼리 시장을 먹기 위해 먹는다는 게 뭐야? 독과점하기 위해서 자꾸 뭘 주잖아요. 보조금 주고 막 그러잖아. 그럼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독점이 허용되겠어요? 규제되겠어요? 규제되죠. 왜냐하면 자유경쟁이 우리나라의 원칙이니까. 그래서 독점을 규제하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주면서 엄청난 이득을 누렸잖아요. 몇 천억. 그럼 그런 걸 어떻게 해야 돼? 불법하게 얻은 이득이니까 박탈해 준단 말이야. 그게 독점규제법 등에 의해서 갑에게 과징금 100억 이렇게 부과한다. 100억. 그럼 2월 말까지 100억 납부할 의무가 부과되죠. 그럼 갑은 나는 독점규제법 위반한 행위를 안 했는데 그러면 얘는 위법한 행위다 하면서 이제 취소를 가는 거예요. 그럼 이 과징금 부과 행위는 여기 처분에 해당해요? 해당하지 않아요? 해당하죠. 얘는 근거법은 독점규제법이고 근거법상의 이름은 과징금 부과 이렇게 돼 있지만 학자들이 보기에는 세금 부과가 똑같은 거예요. 납부 의무를 부과하는 것일 뿐이란 말이에요. 무엇에 해당한다? 하명에 해당한다. 그래서 이런 소득세법이나 아니면 독점규제법이나 거기 있는 용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법적 의미가 중요한 거예요. 법적 의미가 이렇게 의무를 부과하면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가운데 하명이라고 부르자. 이렇게 학자들이 용어에 정의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건축 허가가 대표 선수가 건축 허가예요. 건축 허가. 그래서 허가란 원칙적으로 건축주 갑이 10층 건물 지을 때 갑은 철근 4개씩 넣고 짓고 싶어 해요? 아니면 빵개 넣고 짓고 싶어 해요? 허가 제도가 없으면. 빵개 넣고 짓고 싶어 하지. 요새 난리 났잖아요. 저 검단에 막 무너지고 그러잖아. 응?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이렇게 되면 건물이 무너지니까 국민의 생명 신체 안전을 침해할 우려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허가 제도를 만들자. 그래서 기둥당 철근 4개씩 넣을 것. 그 다음에 아파트 같은 경우에 콘크리트로 할 것. 이런 안전한 요건을 건축법에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게 건축법상의 요건이에요. 요건. 이런 안전한 요건을 갖췄을 때에만 강남구청장이 허가를 해줘가지고 갑이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게 허가 제도예요. 이해가시겠어? 만약에 빵개이면 건물이 무너질 우려가 있으니까 이럴 땐 허가 해줘요? 허가 안 해줘요? 허가 안 해주지. 그래서 허가는 원칙적으로 건물 짓는 거는 자유로운데 원칙은 자유로워요. 근데 위험 방지라는 공익 목적을 위해서 금지를 하는 거예요. 어느 때 금지해요?
건축법상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철근 빵개일 때 안 해주는 거지. 그 다음에 건축법상의 요건, 여기 핵심이야. 건축법상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철근 4개일 때 금지를 해제해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자유를 회복시켜주는 행정행위를 허가라고 하자. 그래서 여기서 키워드는 여기에요. 금지 해제 자유 회복. 이게 키워드야. 거기에 밑줄이가 있어야 돼.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허가라고 한다. 허가. 관계되는 조문은 나중에 다 볼 거예요. 여기지, 여기. 아까 허가 거부를 받는데 허가에 대해서 불복한다. 이거죠. 건축주 갑이 철근 4개 넣어서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빵개 넣었는데 요건을 갖추지 못했는데 강남구청장이 A가 2월 1일 날 갑에게 허가를 해줬다. 허가 받으면 상대방 갑에게는 이 허가는 수익적이에요? 침익적이에요? 수익적이야. 갑은 불복해요? 안 해요? 안 해. 즉 얘가 빵개인데 허가 나서 허가 위법하더라도 불복 안 한단 말이야. 그럼 누가 불복하죠? 그렇죠. 허가 나서 갑이 건물을 짓기 시작하면 나중에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는 인근 주민 을 등이 불복하는 거예요. 을이. 을은 허가 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 3자란 말이야. 3자. 3자 을이 허가 위법하다 하면서 없애달라는 무슨 소송을 제기해요? 취소송. 그때 대상직결 충족하려면 무엇에 해당해야 돼? 2조랑 1호의 처분에 해당해야 돼. 처분. 얘는 원래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건데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금지하고 건축법상의 요건을 갖추면 요 금지를 해제해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자유를 회복시켜주는 행위다. 그리고 용어도 건축법상의 용어도 허가이지만 학문적 개념도 허가다. 허가. 대상적 충족이에요? 불충족이에요? 충족한다. 다툼이 없는 거예요. 요 개념만 적어주면 돼. 사안의 허가는 금지 해제 자유 회복시켜주는 허가로서 처분에 해당한다. 끝. 견해드립이 없는 거예요. 만약에 건축법에 이게 특허라고 이렇게 건축법의 용어가 특허라도 개념 자체가 자유회복이에요. 여기 이게 특허라고 돼 있어도 개념 자체가 허가이기 때문에 건축법상의 그런 용어가 중요한 게 아니야. 학문적 개념이 중요한 거예요. 그 대표 선수가 건축허가예요. 건축허가. 3번의 특허. 특허란 통신사업 특허 이런 게 대표적인 건데 특정인 예컨대 SK텔레콤, LG텔레콤 갑이라고 하면 갑에 대해서 새로이 포괄적 법률관계 법률관계 밑에다가 권리 의무관계 이렇게 써놓으세요. 권리 의무관계. 법률관계를 다른 말로 권리 의무관계라고 그래. 그것도 전문 용어예요. 뭐라고 한다고요? 권리 의무관계. 그럼 권리 의무관계가 같은 말이 뭐야? 법률관계. 하여튼 그리고 이제 포괄적이라는 말은 개별적의 반대말이에요. 개별적. 그래서 가장 다가올 수 있는 게 공무원 임용이에요. 공무원 임용.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공무원 5급 공무원, 9급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서 임용이 됐어. 공무원법에 따라서 임용. 공무원법도 행정법이에요. 공무원법에 따라서 2월 1일 임용이 되면 공무원법상의 용어는 임용이지만 학문적 개념은 뭐냐면 특허예요. 특허. 왜냐하면 임용된 다음에 2월 한 달 일하고 그 다음에 뭐 받죠? 3월 달이 되면 3월 10일 정도가 되면 2월 한 달 동안 일했어. 월급 받아야지 월급. 그게 급여 청구권이에요. 급여 청구권. 이해가시겠어? 누구한테 월급 받아요? 내가 국가공무원이면 국가에게 월급 받는 거야. 그럼 국가가 의무자인 거야. 나는 권리자이고. 권리관계를 뭐라고 한다 그랬죠? 법률관계.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나중에 휴가 갔어. 휴가 가면 뭐 받아야 되죠? 휴가비 청구권이 있죠. 이해가시겠어? 그런 것이 개별적인 법률관계예요. 나중에 30년 근무하고 제대로 정년 퇴직했어. 그럼 어떤 권리가 있겠어요? 퇴직금 청구 권리가 있는 거예요. 퇴직금 법률관계. 이해가시겠어요?
그런데 하나하나를 개별적이라고 그래요. 이런 걸 전체를 묶어서 포괄적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포괄적 법률 관계를 새로이 설정하는 거, 설정. 대표 선수가 원래는 통신사업 특허인데 공무원 임용 이게 훨씬 더 잘 다가오죠. 공무원 임용. 이해하시겠죠? 키워드가 뭐예요? 포괄적 법률 관계 설정이야, 설정. 특허. 그다음에 4번에 인가라는 게 있어요. 인가. 여기 인가까지 하고 좀 쉬죠. 인가. 인가란 법률 행위인 기본 행위의 효력을 그럼 인가의 대표 선수는 법인 설립 인가라는 게 법인 설립 인가. 민법에서 이 권리와 의무가 귀속하는 자를 법 주체라고 그래요. 법 주체. 뭐라고 한다고요? 법 주체. 법 주체는 의미가 뭐냐면 그러니까 권리가 누구한테 가느냐, 의무가 누구한테 가느냐, 권리나 의무가 속하는 자가 법 주체야. 그럼 아까 매매 계약에서 갑이 아까는 을한테 팔았는데 이 건물을 100억짜리인데 건물을 주고 그다음에 돈을 100억을 받기로 했다. 누구한테? S전자 주식회사한테. 그러면 100억을 지급할 의무는 S전자 주식회사에게 의무가 생기고 갑은 권리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럼 권리가 귀속하는 자, 이 매매대금 권리가 귀속하는 자 갑은 살아있는 사람을 자연인이라고 그래요. 자연인. 이해가시겠어요? 그 다음에 S전자 주식회사는 법으로 만든 인격체, 인격체. 그래서 S전자 주식회사는 법인이라고 한다. 법인. 이해가시겠죠? 그래서 민법상의 법 주체에는 살아있는 사람 자연인과 대응 개념이 뭐예요? 법인이 있는 거죠. 법인. 이해가시겠죠? 그럼 법인은 또다시 돈 벌기 위한 법인이 영리법인. 돈 벌지 않고 공익 목적 등의 법인이 비영리법인이에요. 그래서 민법상의 법인은 비영리법인. 사람이 모여있는 법인은 사단법인. 재산이 모여있는 법인은 재단법인. 그래서 뭐 아름다운 사람들 이러면 비영리법인이야. 사단법인. 그 다음에 영리법인의 대표 선수는 상법에서 정하고 있는 회사예요. 회사. 회사 중에 대표 선수가 뭐예요? 주식회사. 주 이렇게 된 게 주식회사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법인은 이렇게 영리법인, 비영리법인이 있다. 말이에요. 근데 민법상에 비영리법인으로 바꿔야겠네. 만약에 이제 비영리법인이다. 예컨대 B라는 비영리법인이다. 그러면 B라는 비영리법인은 이 비영리법인을 설립하려면 얘를 설립하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야, 우리 아름다운 마음씨 가진 사람들 모여 이렇게 하면서 그런 사람도 없지만 그럼 그런 사람들이 설립하자고 막 설치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을 법률 용어로 혹시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발긴이라고 그래요. 발긴. 발긴. 그래서 갑, 을 등이 설립합시다. 우리가 좋은 일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여기 화살표가 같은 방향으로 되지. 같은 방향. 이런 걸 합동행위라고 그래요. 합동행위. 아까 법률행위 중에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 중 합동행위. 그래서 합동행위는 법률행위의 일종이에요. 이 합동행위 이제 대표적인 게 요 비법인의 규율이 필요하잖아요. 어떻게 하겠다. 그게 정관이야, 정관. 정관 작성하는 게 핵심이에요. 여하튼 이 합동행위를 해서 비법인을 정관 등을 만들면 이걸 설립행위라고 한다. 설립행위. 민법의 용어예요. 근데 법적인 개념은 합동행위야, 합동행위. 근데 비법인이 이제 정관 작성까지 다 끝났어. 끝났는데 비법인으로서 활동을 하려면 이렇게 건물도 사고 이러려면 뭐가 필요하냐? 행정청, 관악구청장의 강남구청장의 인가가 필요해요. 민법에 나와 있어요, 인가. 그래서 요거는 이런 4번의 인가를 보면 법률 행위인 예컨대 이 설립행위, 기본행위, 설립행위의 효력을 완성시켜줘요. 뭐가? 인가가 있으면. 주된 행위는 뭐예요? 요 기본행위야, 기본행위. 근데 인가가 보충적인 행위란 말이에요. 그래서
법률행위인 설립행위죠. 설립행위. 설립행위의 효력을 완성시켜주는 보충적 행정행위를 인가라고 해요. 외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효력 완성 보충적 이게 키워드예요. 효력 완성 보충적. 그 대표적인 게 비영리법인 설립인가예요. 비영리법인 설립인가. 요 박스 하면서 많은 거 배웠네. 그죠? 법률 관계도 배웠고 법 주체도 배웠고 법률 관계가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고요? 권리의무관계. 매매계약 체결하면 매매대금 권리의무관계, 법률관계. 법 주체는 누가 있다고요? 민법에? 권리나 의무가 귀속하는 자? 살아있는 사람이 뭐예요? 자연인, 인격자라고 부른다. 인. 자연의 대응 개념이 뭐예요? 법인. 그래. 별것도 아니야. 4번까지 했어요. 4번까지. 그다음 쉬었다가 5번 할 거예요.